문경의 세제는 과거길에 오른 선비들의 땀과 눈물로 얼룩진 고개라고 해서 눈물고개라고들 불러왔다. 박생은 세제고개 중턱에서 바위에 앉아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친 몸을 달래고 있었다. 솔바람에 땀을 식히며 아픈 다리를 주무리고 있던 박생은 저 고개 아래서 나귀를 탄 여인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고삐를 쥔 하인이 나귀를 끌고 있었고 여인은 소복 차림인 것으로 보아 과수댁임이 분명했다. 일행이 가까이 다가오자 너울 아래로 살포시 드러나는 여인의 우아하고 청초한 모습에 박생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세상에 저리도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박생이 넋을 잃고 그녀의 뒷모습을 쫓는 사이 여인이 탄 나귀는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울리며 성큼성큼 고개 위로 멀어져 갔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박생은 행장을 수습하고 여인의 뒤를 쫓기라도 하듯이 서둘러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다. 산등성이를 넘어서자 급속히 날이 어두워졌다. 여인 일행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고 음산한 산짐승 울음소리가 길손의 심사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풀뿌리에 걸려 몇 번을 넘어지고서야 가까스로 도달한 곳에는 꽤 규모가 큰 기와집이 버티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다급함을 감추려고 박생이 호기롭게 소리치자 잠시 후 하녀가 내다보았다. 지나가는 길손이 하룻밤 유하고 가잔다고 주인장께 여쭈어라. 주인 어른 내여부는 출타 중이시고 별당아씨 혼자 계시는 집이라 다른 데로나 가보세요. 이 밤중에 가긴 어디로 가란 말이냐. 별당 아씨께 내 사정을 좀 여쭈어다오. 수절 중인 우리 아씨마님이 외간 남자를 들을 것 같아요. 별거리야 정말. 계집종이 매몰차게 대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리자 박생은 어쩔 수 없이 담장 밖에 서 있는 느티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깜빡 새우잠이 들었던 박생은 뭔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희미한 달빛 속에 검은 그림자가 담을 넘어가고 있는 게 보였다. 여인 혼자 있는 걸 노리고 침입한 강도일 씨 분명했다. 괘씸한 생각에 모른 척 할까도 생각했으나 사내 대장부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의협심이 발동한 박생은 괴한의 뒤를 쫓아 담장을 넘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박생의 시야에 반쯤 열려있는 중문이 보였다. 괴한이 그곳을 통해 별당으로 간 것이 분명했다. 금방이라도 비명소리가 들릴 것 같아 초조해진 박생은 품에서 호신용 장도 칼을 꺼내들고 별당 마당으로 들어섰다. 별당 안에서 간드러진 여인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마루로 올라간 박생은 찢어진 문틈에 눈을 붙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선 깎아머리를 한 사내가 여인을 껴안고 애무를 하고 있었다. 사내의 품에 안겨 교성을 지르는 여인은 세제고개에서 본 그 여인이 아닌가. 그토록 청순해 보이던 여인이 돌죽놈과 놀아나다니, 더구나 과부의 몸으로. 박생은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듯 방 안에선 도란도란 얘기가 흘러나왔다. 시아버님이 출타했다고 기별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망할 놈이 주지승이 잠이 들어야 말이지. 이참에 그 영감쟁이도 처치해버릴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꿈자리 사나운데 왜? 요즘 꿈에 그이가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네도 참 독한 사람이야. 서방 죽여놓고 간부하고 요렇게 죽고 못 사는 거 보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모르는 일이라고요. 어이구, 이 약골인 서방하고 못 살겠다고 하소연한 사람이 누군데? 누가 진짜로 그 일 죽일 줄 알았나 뭐? 본 서방이 그립단 말이로구먼. 왜 그런 맘에도 없는 말을. 난 자기뿐이란 말이에요. 장독칼을 쥔 박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들의 대화로 보아 여인의 사주를 받은 돌중이 아무도 몰래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음이 분명했다. 관아에 가서 고발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가 않았다. 저런 악인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과거를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박생은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화들짝 놀라며 밖으로 튀려는 돌중을 보고 박생은 이 천벌을 받을 놈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호통을 치며 칼을 날렸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돌중이 쓰러지자 여인은 새파랗게 질려 울부짖었다. 나리, 이 죄 많은 년도 죽여주시오요. 그대는 죽일 가치도 없어. 하늘이 심판을 내릴 것이오. 박생은 칼을 던지고 황급히 방을 나섰다. 뒤에서 들리는 여인의 통곡 소리가 발길을 잡아당기는 것만 같았다. 새벽빛이 밝아오는 박달나무 숲길을 박생은 넋나간 듯 걸었다. 이 악몽과도 같은 곳을 한시바삐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때 자욱한 새벽 안개를 헤치며 말을 탄 선비가 다가오고 있었다. 혹시 과거 보러 한양으로 가시오? 선비의 물음에 박생이 그렇다고 하자 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과거라면 이미 끝났소이다. 되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소만. 그게 무슨 말이오? 과거 날은 아직 열흘이나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생의 말에 선비는 허허하고 웃었다. 잘못하셨소. 내가 바로 이번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하고 돌아가는 길이라오. 이번 과거의 시제가 칠석이었다오. 장원한 선비의 글이 하도 좋아 내 외우고 있는 거려. 이럴 수가. 금풍이 소리내어 저녁에 이니 휘영청 하늘은 높기도 해라. 아연 실색해 있는 박생을 보며 선비는 시꾸를 읊조리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박생은 맥이 탁 풀렸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길에 한양 구경이나 하고 가자며 발길을 재촉했다. 막상 한양에 당도해 보니 선비의 말과는 달리 과거의 일은 닷새나 남아 있었다. 과거장에 들어선 박생은 또 한 번 놀랐다. 시험관이 내건 시제는 선비가 말한 바로 그 칠석이었다. 금풍이 소리내어 저녁에 이니. 박생은 선비가 읊조리던 시구를 떠올리며 일사천리로 써내려갔다. 장원급제는 떼어놓은 당상이었다. 그 후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암행어사가 돼 영남 일대를 순시하던 박생은
세제고개의 기와집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집은 그대로인데 대문 앞에 전에 없던 열려문이 서 있었다. 여기 홍살문은 언제 세워진 것이오? 박어사는 마침 지나가는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5년 전에 이댁 별당 마님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뛰어든 돌죽놈을 찔러 죽이고 자결을 했지 뭡니까? 모두들 연료가 났다고 칭송이 자자했죠. 그러니 관에서 연료문을 세워준 것이라오. 노인의 말을 듣고 박어사는 단식했다. 시대의 여부가 연료로 둔갑을 하다니. 순웃음을 지으며 하산길을 재촉하는 박어사 앞에 낯익은 박달나무 숲이 보였다. 그리고 귀에 익은 말방울 소리와 함께 안개를 헤치며 말을 타고 오는 선비가 보였다. 어사또께 인사 올립니다. 소인 김생이라 하옵니다. 말에서 내린 선비가 절을 올리자 박어사도 황급히 맞절을 했다. 그대에게 큰 은혜를 입고도 인사가 늦었습니다. 박어사의 말에 선비는 손사래를 쳤다. 은혜는 소인이 입었지요. 어사또가 아니었던들 억울하게 죽은 이 몸이 어찌 원한을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박어사의 짐작대로 선비는 여인의 남편 김생의 혼령이었다. 부인과 돌중의 공모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김생의 혼령은 박생에게 진상을 알려주어 복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과거 시제를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부디 소인처럼 억울한 영혼이 없도록 어사또께서 이 세상을 밝혀주십시오. 혼령은 박어사에게 큰 절을 한 후 훌쩍 말 위에 오르더니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후 박어사는 박달나무 아래 매장된 김생의 시신을 찾아내 후히 장례를 치러주었으며 일평생 민초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니 그가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영남 지방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선 험준한 영남 3대령 중에 하나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제로 불린 중령은 미끄러진다 해서 싫어했고 추풍령은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피했습니다. 그러자니 대부분의 선비들은 문경의 세제를 넘어 한양으로 갔던 것입니다. 과거는 조선시대의 거의 유일한 인재 등용문이었습니다. 개인의 영달은 물론이고 가문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오로지 과거에 급제하느냐 마느냐에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비들은 과거 공부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강박 속에서 과거를 앞둔 선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입시를 앞둔 오늘날의 수험생들처럼 초인을 만나서 답안지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이런 공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귀신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한 박의사의 얘기는 선비들의 그런 상상과 염원이 빚어낸 전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전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